그냥 아이언 고려 아이언도 이 아이언만 하는데 하동강 가면 그 설렁탕도 되게 맛있지만 깍두기가 또 맛있잖아요, 그죠? 예, 그 고려아연에서 이렇게 부산물로 나오는 금하고 은 이게 되게 짭짤하게 실질적으로 보면 SM의 수익이 별로 좋지 않아요, 보면. 그 JYP하고 보면 매출이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왜 이리 안 높지라고 봤더니 이승원 회장이 갖고 있는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에서 기획 PD 프로듀싱 하는 그런 데 대한 로열티를 뭐 한 100억씩 이렇게 받아가.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차전지의 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신사업에 대한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멀티플을 세게 주기는 어렵다. 적극적으로 이제 뭐 IR을 한다든지. 예. 신사업에 진출하면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애초부터 좀 보여주고 하면은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보 얻기도 쉽고 또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기도 쉬울 텐데 자칫 이제 이렇게 깊게 안 보면은 이 회사의 마진율이 빠지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고려아연이 되게 높은 배당주로 유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수익 원자재 부분에서 수익 그 부분 말씀드렸다시피 좀 제품 믹스가 되게 다양합니다. 매출 총이익단에서 이제 TC, 아연연, 금은구리 등이 되게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TC가 잘 안 좋게 나오더라도 향후에 이제 아연연 가격 확 뛴다 하면은 좀 그걸 보완을 해줄 수 있고, 아니면 뭐 금은이 확 뛴다 하면 또 그걸 보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 관련해서는 수익 구조 자체가 되게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전지 소재 부분으로 좀 중장기 성장 동력까지 확보를 했다. 그래서 동박 전구체 제조 기술은 이미 좀 재련 기술과 비슷해가지고 좀 빠르게 시장에 침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재련 과정에 생긴 부산물 또한 이 소재에 쓰이기 때문에 원가 절감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는 PER 차트, PBR 차트고 지금 중하단쯤에 위치한 PER은 중하단쯤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려아연의 현재 수익은 TC, 그 아연연 가격, 금은구리 가격 이렇게 세 변수로 결정이 되는데, 제가 아까 짠 그 전망치는 이제 가격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로 전망치를 짜 놓은 건데, 이제 TC는 어쨌든 락다운 해제에 따라 광산들의 생산량이 늘어나서 작년 대비 45%나 뛰기도 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게 그 아연의 벤치마크 TC인데 이게 21년도까지고 22년도는 이 정도 수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 나와 있는데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꽤 높은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연 연 가격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요인들로 높은 가격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게 좀 높은 비율이다. 잠시만요. 그래서 좀 그래도 최근 들어서 좀 꺾이긴 했는데 어쨌든 중국 봉쇄가 해제됨에 따라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은 가격은 이제 불황에 대한 불안감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라 좀 아직까지 높은 가격 유지 중에 있다. 그래서 얘네가 좀 금 가격도 전체적으로 5년 동안 좀 높은 가격 유지 중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아연의 수익을 결정한 세 가지 변수 모두 좀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으며 추후에는 좀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역기저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24년도 적정 시총 밸류에이션은 현재 TC나 원자재 가격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차전지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제 그 재련 부분에서는 세계 생산량 1위인 만큼 되게 제일 선두 기업이지만 2차전지 사업은 사업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고려아연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되게 미미하고, 따라서 2차전지 부분으로 막 30-40%씩 좀 유의미한 주가 상승은 얻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일단 그 첫 번째 페이지에 이 표, 요런 표 수익 구조, 이거는 그 자료에 대한 소스를 안 적어 놓으셔가지고 네. 소스 추가해서 네. 그렇죠. 네. 네, 소스 좀 반드시 이제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 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아주 굉장히 이제 플루언트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회사 매출에 차지하는 매출에서 차지하는 주요 제품들이 뭐가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부분에 대해서도 진출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 2차 전지 소재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보면 중간에 뭐 전구체 나오면 전구체는 또 뭔지에 대한 부연 설명까지도 잘 적어놨기 때문에 뭐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와가지고 발표를 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자료가 이제 좀 되게 성의가 있다. 네, 그런 부분이 들었고,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동간, 우리 네. 박지원 프로 하동간 알죠? 네, 상현님이 많이 최성모 또 예, 많이 좋아하는 예. 집이고, 그 하동간 보면 단일 품목이잖아요. 단일 품목인데 우리나라에서 설렁탕으로 하면 지존이잖아. 그냥 아이언, 고려 아이언도 이 아이언만 하는데, 하동간 가면 그 설렁탕도 되게 맛있지만 깍두기가 또 맛있잖아요. 그죠? 예, 그 고려 아이언에서 이렇게 부산물로 나오는 금하고 은, 이게 되게 짭짤하게 솔솔하잖아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설렁탕을 파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서 거기서 나오는 또 깍두기, 갑자기 입에 침이 고이네. 깍두기 먹는 그런 맛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설렁탕을 아주 잘 만드는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메뉴가 하나 추가됐어요. 그 2차 전지 소재 부분인데, 이 2차 전지 소재 부분이 최근에 이제 핫하게 이제 뜨는 그런 음식점이라면 뭐 어떤 게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여의도에서는 저기 진주째 콩국수가 되게 맛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동간 입장에서는 그 진주째 콩국수도 보면 김치가 되게 맛있거든. 그래서 우리 원래부터 김치 잘 만든다. 김치 잘 만드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콩국수 뽑는 기술하고 콩국물 만드는 그것만 이제 첨부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LG화학이라는 거대한 콩국수 집에서 그 기술을 받아서 합작사를 만드는 거죠. 그죠? 예,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동간에 여의도 콩국수 집을 벤치마킹한 콩국수까지 갖다 붙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들었는데 하나 그 체크하러 하고 싶은 게, 이 설인상사라고 자회사 있다 했잖아요. 네. 이 지분율 체크해 봤습니까? 아니요, 체크는 안 해봤는데. 네. 이게 100% 자회사인지 아니면 어정쩡하게 고려아연은 50% 갖고 있고 나머지 50%가 혹시 대주주 일가가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연결로는 설인상사의 수익을 잡아놨어요. 보니까 네, 그 매출 총이익에서. 그죠? IR자료 살펴봤을 때도 설인상사 거까지 연결로 할 때는 처리된 걸로.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과거에 과거가 아니고 뭐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이승만 회장의 그 굉장한 기획력, 거기에 걸출한 이제 아이돌 그룹을 매년 이렇게 배출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SM의 수익이 별로 좋지 않아요. 보면 JYP하고 보면 매출이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왜 이리 안 높지라고 봤더니 이승만 회장이 갖고 있는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에서 기획 PD 프로듀싱 하는 그런 데 대한 로열티를 뭐 한 100억씩 이렇게 받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SM 보면서 SM이 이수만 회장의 SM을 붙여서 SM 엔터테인먼트잖아.
그런 걸 보고 샀는데 보니까 대주주가 따로 이렇게 챙겨가는 돈들이 많네.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확인해 봤습니까? 잠시만요. 요거는 이제 저기 네이버나 이렇게 FM 가이드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회사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 자회사 현황에 보면 뭐 해법인 뭐 100% 자회사, 그다음에 뭐 선인 상사 뭐 얼마 자회사 그렇게 나오니까 나중에 그거 좀 체크해 나중에 주시고. 체크하고 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최상무도 이 고려아연 예, 좋아했던 예, 회사잖아요. 예, 좋아했던 회사고 사실 원자재 슈퍼사이클 구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서 아연 가격 보고 투자할 수 있었던 그런 회사인데 그게 이제 2010년 전부하고 2011년 초까지 예. 굉장한 랠리를 펼쳤었죠. 근데 그 이후에는 뭐 그런 슈퍼사이클 자체가 없었으니까 지금 그 시클리컬하게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회사가 이제 간혹 LG화학이나 이런 쪽 신사업에 대한 니즈 때문에 합작사를 설립하거나 또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공격적이지 않네요. 예,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면서도 저는 뭐 굉장한 그 자본력을 갖다가 그 활용을 해서 공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서 좀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숫자를 보니까 아까 그 지온 프라가 말씀하셨듯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이 가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이게 그 자체적으로 그 고려아연을 예전부터 봐온 경험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차전지의 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신사업에 대한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멀티플을 세게 주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PBR이 1.25인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2차전지 업체들 뭐 이렇게 피어 그룹들 쭉 아까 조사를 해왔었지만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등등 그죠? 그런 피어 그룹에 비해서는 PBR 자체는 1.25니까 2차전지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투자자들이 높은 멀티플을 아직까지는 적용을 안 해주는 이유가 비중이 낮아서 그런 건가요? 네, 우리 맞습니다. 최상무 지적한 대로.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좀 논외의 얘기일 수는 있지만 시장과의 소통이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업력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지 못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래 뭐 IR을 한다든지. 예. 신사업에 그런- 진출하면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애초부터 좀 보여주고 하면은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보 얻기도 쉽고 또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기도 쉬울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 멀티플에 좀 녹아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보면 하동강과도 뭐 친절하지는 않아요. 네. 콩국수집도 마찬가지고 장사 잘 되는 집은 원래 그렇게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저는 이 IR을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 뭐 그렇게 높게 평가는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조용한 실력자들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보면 2차전지 소재 부분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매출의 뭐 1%도 안 했었다고. 그렇지만 이제 향후 5년 이상을 내다보면서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주가도 움직였듯이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의 그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조금 뭐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봐야 되는데, 회사가 또 덜 적극적인 거는 결국은 이 마켓 자체도 계속 이렇게 새로운 플레이어가 계속 참여를 하니까 그죠. 또 2차 전지에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과연 콩국수를 갖다 붙인다고 해서 정말 잘 팔릴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하면서 증설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문의사 혹시 질문 있습니까? 아까 그 부모님이 선행상사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 네. 페이지 맨 아래쪽 부분 선행상사 매출액을 잡아놨어요. 근데 이제 선행상사 매출액 잡아놓은 게 2022년부터 25년까지 한 매출 비중에서 20에서 30% 정도인 것 같고, 근데 이 선행상사 매출 성장률도 30%씩 성장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출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있나요? 성장률을? 어쨌든 저는 이렇게 아연 가격과 상관없이 2017년부터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이 점에서 주목을 했고, 어쨌든 지금까지 꾸준히 30% 이상은 거의 무조건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익단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아연 원자재나 뭐 2차 전지는 한 10%나 15% 이 정도 OP 마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서인상사는 3%에서 4%이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아서 좀 그런 거 관련해서 30%로 잡더라도 이익단을 내릴 때는 좀 고려아연의 그 실적에 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선행상사 매출 비중은 높은데 이익 비중이 낮다 보니까는 영업 매출 총 이익률이 점차 낮아지는 그림으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시작할 때는 11%였는데 2025년도 되니까 10%로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고 자칫 이제 이렇게 깊게 안 보면은 이 회사의 마진율이 빠지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선행상사 매출도 이 우리 회사의 어떤 유통이나 뭐 수출 매매 뭐 이런 쪽 담당하는 회사잖아요. 영통까지 포함해서. 네. 근데 이 물량이 지금 어디까지 좀 차 있는 건지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야 앞으로 30% 계속 올라올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뭐가 찬 건지 이것도 좀 한번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레포트가 이 프로 수준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대리 과장급고 정말 잘하는 분들은 수준으로 좀 되게 입체적으로 써주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마지막에 이 밸류에이션 이후에 그 약간 리스크 요인들도 다 조정을 찝어주셔가지고, 이제 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TC가 중요하고 아이언이언 중요하고 금은 중요한데, TC는 지금 이제 약간 수급 밸런스인 거잖아요. 이 광산업체랑 제련사의 Q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가 우위가 있으면은 TC가 왔다 갔다 하는 거인데, 지금 생산량이 너무 많이 광산업체들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TC가 지금 높아진 수준이다 현재. 해서 어느 정도 낮아질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좀 찍어주신 것 같고, 아이언 연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향후 인플레이션 완화되게 된다면 또 낮아질 수 있는 여진이 있다. 마지막으로 금은도 약간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지정학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완화되면 또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리스크 요인까지 다 따로 다뤄줬기 때문에 어떤 투자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균형 잡힌 레포트가 된 것 같아요. 매니저들 참고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레포트인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점수를 준다면 한 95점, 94점. 95점까지 줬을 것 같습니다. 최상무님도 점수 한번 얘기해. 점수요? 네. 우리 최상무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저는 좀 더 그 업사이드 포텐셜을 감안을 해서 90점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지원 프로의 고려아연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박지원 프로 그리고 계속 나도 미래의 펀드 매니저 이 코너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발표를 할
하니까요.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또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또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 고려아연에 대해서 또 잘 알고 계시는 분들 또는 이 성장 사업 부분이 2차 전지에서 이런 부분은 고려아연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체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저희 프로들이 발표하고 나서 나중에 추후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이 기업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지원 프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